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제가 요즘 너무 바빠 가지고 지금 댓글도 제대로 제가 못 달고 있고요. 또 메일도 제가 제대로 좀 답장을 못 쓰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애가타게 기다리고 계신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올리고 바로 제가 처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참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감동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몇 분은 이미 저랑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좀 상담하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절박하고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 글로 대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카톡 아이디 드리면서 연락해 달라고, 그래서 몇 분이 지금 저랑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문득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애국에 가는 일이고 애국에 유학 가는 일이고 이민 가는 일이라, 그 주변에 가족이나 한국에서 아니면 캐나다 뭐 해외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도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저한테 전해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해외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마음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잘 준비하고, 제가 뭐 한 게 뭐야 있겠습니까.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시고 해 주고 그 마음 그대로 제가 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된 것뿐인데, 어떤 분은 막 울었다 그러고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막 미칠 것 같았는데, 내가 말 들어 주고 내 말도 들으시고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셔 가지고 정말 저 행복했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그동안 정말 잘 살았지만 지금 이 행복감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정말 정말 사랑해요. 저는 사랑을 참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사랑해 주고 싶고, 제가 그 아팠던 그런 경험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그 댓글 보고 메일 보고 다 답장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또 이게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늦춰졌거든요. 이제 조금 영상을 좀 하다가 조금 하루 좀 쉬면서라도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도와드리고 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 어제 제가 캐나다 의료보험에서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안 하고 제 경험하고 그 막 느리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좀 이제 그 외의 것들, 특히 뭐 치과 보험이라든가 안 되니까 정말 비싸거든요, 보험 안 되는 것들은. 왜냐면 여기가 인건비가 비싸요, 일단. 그리고 모든 공산품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자체 생산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산품은. 거의 농산물 위주, 광산물 위주, 천연자원, 뭐 나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나 조금 싸지. 그래서 병원 같은 장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싸고 또 인건비가 비싸고, 그래서 참 이게 혜택이 안 받는 거는, 혜택을 못 받는 거는 아주 비싼데, 그 디테일한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서 정말 또 싸게 진료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찾지는 못했지만 PC주 찾아서 너무 기뻐 가지고 제가 사이트도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은 생각해 보니까 각 주마다 이민 오실 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진행하면서 각 주마다 이렇게, 특히 병원 같은 거는 의료원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도 막 각 주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또 해 드리고, 생각은 많고 계획도 많은데 이게 혼자 막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제가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의료 보험을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사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기업이나 보통 회사들은 그 사보험을 직원들한테 거의 그 베네핏으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많은 혜택을 받는데, 일반 우리 저소득인 그 자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민 와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사보험을 들지 않으면은 이 치과 보험이라든가 뭐 안경 그 관련된 거, 이게 안과도 안경 관련해서 보험이 돼요, 조금씩은. 근데 제가 한번 그 시도를 해봤어요. 사보험을 들려고 우리 가족을 가서 물어봤어요. 덴털 그 분야하고 헬스 그 다 커버 되는 걸로 했는데 정말 비싸요. 그 사보험이 더 비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진료는 없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크는 성장에서는 뭐 이렇게 충치도 있고 빼기도 하고 떼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 봤는데 4인 가족 이렇게 했을 때 한 2,000불 내외예요. 200만 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죠. 일단은 안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진료가 상당히 심각한 게 많아. 뭐 루트 캐날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 근관 치료라고 그러나요? 그 루트 캐날 쪽으로 치료를 한다거나 떼울 것도 많고, 그리고 가족이 뭐 한 5명, 6명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치과 할 게 많다. 이러면은 사보험 들만 한데요. 거의 안 듣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일단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이렇게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치과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경우를 얘기를 할게요. 이빨을 빼러 갔어요. 근데 하나에 빼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지금 100불 넘거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왜냐면 체크업하고 엑스레이 찍고 또 클리닝도 하고 빼는 까지 다 합해요,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빼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어린아이 치아는 다 빠지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이제 못 참고 흔들거려도 밥 못 먹는다 그러니까 저도 이빨을 못 빼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너무 놀랐어요. 120불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한 번 가서 혼나고 나서 네가 좀 빼라. 마취하고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랬는데 얘가 결국 못 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그래서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은 마취약을 딱 주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자기가 한번 화장실 가서 빼보겠대요. 그 마취하고 그런 게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더니 정말 화장실 가서 이빨을 빼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100불을 번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의사도 너무 대견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빨 한 번 있잖아. 아이들이 스스로 빼거나 부모들이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면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 그 다음에 떼우는 거, 이런 것들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싸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주마다 제가 BC주를 찾아봤어요. 로우 인컴, 그러니까 저소득자가 갈 수 있는 치과가 있나 했더니 다 있어요. 이게 밴쿠버 뭐 이쪽 메트로 밴쿠버까지 그 BC주 외곽 지역 그러니까 각 그 도시별 각 그 마을이 있으면 어떤 핵심 그 시가 있잖아요. 그 시별로. 그리고 빅토리아 아일랜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 있다가 해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그 저소득 치과는 누가 운영하냐면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의사와 그 치과 치의생사라든가 덴틀 어시스턴트가 가야 되잖아요. 같이 스태프들은 각 치과별로 돌아가면서 그 치과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고 뭐 이상한 사람이 진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소득 그 치과 그 진료소가 꼭 약간 어떻게 우리나라 보면 보건소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일반 치과 의사들이, 왜냐면 치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그 봉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거 이제 해당 안 되더라도 그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가서 진료를 하는데 아마 한 번에 가서 한 가지, 두 가지. 근데 대신에 어떤 그 치과는 뭐 월수만 문 여는 데도 있고 매일 문 여는 데도 있고 골고루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캐나다 내에서 지금 각 주별로 사시는 분들은 그걸 활용하면 좋아요. 저도 마니토바에서 그거 활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그 마운틴 클리닉이라는 거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대신에 이제 예약을 꼭 해서 빨리빨리는 안 와요. 뭐 한 일주일 이제 보름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흔한데 뭐 이렇게 포지션이 있으면 빨리 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반 이상이 싸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활용을 잘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치과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치과는 이것도 되고 저게 안 되고 어떤 치과는 다 되고 뭐 클리닉만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비싸 가지고
막 고민만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치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전에 하실 일은 소금물로 각을 많이 해 주시고 치실 꼭 하시면 안 썩어요. 치실하고 각을만 잘하셔도 이빨 닦고. 그러니까 그 관리 잘하셔 가지고 왜냐면 치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와 관련되거나 그냥 저절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치과에서 커버를 하게 되면 진짜 아픈 사람을 못 돌보니까 좀 미미하고 미적으로 뭐 이렇게 때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형 같은 것도 일치 안 되고 그런 건 안 돼요. 그렇지만 병이 있고 아팠고 사고 났고 그런 경우는 다 해당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치과는 인제 이렇게 이빨을 이제 빼고 막 이런 거 빼고 만약에 턱에 문제가 있어. 그래 가지고 뭐 이게 안 맞아. 이게 막 치아가 잘 씹지도 못한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또 틀어졌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서저리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치과 수술은 다 혜택돼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의료보험 혜택 중에 제가 어저께도 그거 얘기하려다가 너무 길어서 내가 다 빼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다 해 드릴게요. 마사지도 되고요. 물리치료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큐펑처. 침도 되고 자연요법도 돼요. 이게 그냥 내가 뻑적지근하고 피곤해서 아파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어떤 진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질병을 얻었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그러니까 산재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래서 내 패밀리 닥터가 그러니까 패밀리 닥터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내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랬을 때 그 보험 커버가 다 돼요. 그런데 그냥 내가 시원하게 마사지를 받고 싶다. No. 그냥 내가 다치지도 않고 뭐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운동 안 해 가지고 오랫동안 몸을 방치해서 이게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고 어깨도 막 한쪽만 쓰고 한쪽 앉아서 이렇게 오십견이 오고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거 1 회당 마사지 아큐펑처 이런 거요. 막 100불 막 80불 막 이래요. 전신 마사지 뭐 하고 이런 거. 근데 받고 나면 시원해서 우리 받고 싶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침만 한번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약 아니 그러니까 한의학 칼리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찾아보면은 이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막 알려줘요. 내가 어디가 아프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뭐 한 10 번만 된다 이렇게 제한된 횟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인제 안과가 있어요. 안과는 거의 이거 약간 근데 주마다 달라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마다 쪼금 이렇게 보고 나중에 링크를 해 줄까 지금 이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력 검사는 1 년에 보통 한 번씩 다 체크업은 레귤러로 해 줘요, 원하면은. 근데 자주는 이제 6 개월을 이 정도 되면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주마다 다른데 그것도. 근데 18세 이하라든가 65세 이상이라든가 항상 이 나라는 18세 이하 그러니까 노인, 아동들은 굉장히 혜택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고요. 음 그리고 인제 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급차 활용법 아세요? 왜냐면요. 저는 참 이상하게 참 고생을 정말 제가 안 하고 싶은데도 이게 하늘에서 내려줘서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한 7-8년 전에 유행한 H1N1인가 독감도 아니고 어떤 신유행 바이러스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예방 접종 백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우리 아들을 꼬셔 가지고 아들은 싫다 그런 거를 "야 아픈 거보다 나으니까 가서 맞자." 그랬어요. 근데 맞고 나면은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딱 맞고 나는데 정말 몸이 기운이 쫙 빠지면서 거의 죽어갔어요. 간호사들이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집에. 역시나 5분 만에 비상이 터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내가 몸이 이상하다. 자꾸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막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간호사들이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인제 다 매트에 누웠는데 정말 제가 그 죽음 그때 체험했어요 한번 또. 어쨌든 그래 가지고 거의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는데 이제 의사 막 간호사 거기 모든 의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눈도 안 떠지고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신호를 딱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아들하고 무슨 얘기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제일 먼저 왜 입이 닫아져요 정말. 그리고 눈이 이렇게 감겨져요. 오 신기해요. 근데 들리는 건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기억할 때 의식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 "나 더 이상 아들아 말을 못 하겠어." 그러고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이게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응급조치한 거죠. 그때 깨어났어요. 갈 때는 내 발로 갔죠, 내 차로. 근데 이제 깨어났어. 인제 그다음에 인제 집에 안 보내죠, 얘네들이. 저를 지켜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도 뭐 기운이 하나도 없죠. 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랬는데 그때 인제 깨어나니까 어떻게 하려냐고 물어봐요. 인제 그때 인제 이미 구급대원들이 와 있어요 인제. 인제 응급조치는 다 끝나고 이 사람들이 어 "너 괜찮니?" 그래서 "난 모르겠다, 모르겠다." 왜냐면 기운도 없고 이게 멍하죠. 그냥 쓰러졌다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구급대원들이 "집에 갈래? 아니면 병원으로 갈래?" 그래요. 근데 좀 집에 가면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오면 어떡해요. 겁나서도 '아 집에는 못 가겠다. 그냥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운전해서 갈 수 있냐? 아니면은 우리가 데려다 줄까?" 그래요. "나 운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러고 구급대원들이 저를 딱 들것에 싣고요. 정말 앰뷸런스에 싣고 대학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갔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 예방접종했기 때문에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서 했었어요, 큰 강당에서. 그래서 인제 종합병원에 갔어요. 가 가지고 다 이제 기다리고 근데 이게 앰뷸런스 타고 가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앰뷸런스를 타고 쑥 들어가니까 의사가 딱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 체크업하고요. 왜냐면 이머전시잖아.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죽을 줄 모르니까 딱 응급대원이 옆에 지키고 있어요.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점점점점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러고서 집에 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230 불인가 220불 청구됐어요. 앰뷸런스는요. 청구되는 주가 많을 거예요 아마. BC주는 그 청구된다는 말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도 같은데 아닐 거예요. 다 청구될 겁니다. 그게 왜냐면 아무나 다 이용해 버리면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정말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응급차 탈 때는 돈 낸다는 걸 꼭 아시고 물론 급할 때는 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냥 안 타고 갔어야 돼. 근데 타고 가 가지고 이게 얼마나 황당하든지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진짜 급하고 본인이 몸 더 잘 압니다. 정말 기력이 없고 어떤 스트로크 현상이 온다든가 어떤 그러니까 마비 현상이 온다든가 느낌이 이상해. 몸이 이상한 거 느껴요. 그러면은 사람이 둔해요. 굉장히 둔해 가지고 그 느낌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큰일이 납니다. 그럴 때요. 무조건 앰뷸런스 타고 가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때는.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요. 바로 그리고 앰뷸런스 태웠는데 아직 좀 의식이고 괜찮아. 근데 자꾸 아는 척하지 말고 쌩쌩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냥 다 죽어가는 표정 하라 그러죠 제가 항상 병원 갈 때는. 죽어가는 표정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응급대원이 가서 그대로 싣고 가서 모든 환자 제끼고 응급실로 그대로 가서 환자 체에 딱 누우면 의사들이 바로 뛰어와요. 그래 가지고 의사들이 바로 얘 체크하고 다른 사람 다 제껴줘. 왜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가서 이머전시 가서 독감이라든가 어디 삐고 찰과상이 일어났는데 계속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그 응급 환자 때문에 그래. 거기 모든 의사, 간호사, 스태프들이 그 준비하고 있다가 이머전시로 오는 환자부터 먼저 손을 써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급한 사람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생명은. 그니까 급한 사람부터 살리기 위해서 이머전시가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처치하고 근데 이머전시로 들어왔어. 숨이 그냥 콜떡콜떡해. 피가 팔팔팔팔 쏟아져. 교통사고 환자 아니면 완전히 뇌출혈 막 그런 스트로크 환자겠죠. 그런 사람 있으면은 살리는데 1-2 시간 만에 되나요? 체크업하고 막 자료 찾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르고 다 파악할 때까지 2-3 시간 걸리고 서너 시간 응급처치하고 그러다 보면 5 시간 6 시간 그래서 응급 환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환자가 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는 기다려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응급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냥 앰뷸런스 불러서 그냥 누워서 눈 딱 감고 가시면 돼요. 응? 그러면은 알아서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지 제가 그 팁을 오늘 드리고 싶어 가지고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치과 가장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 음.
그리고 안경테 참. 안경테 여기 굉장히 비싸요, 안경. 그니까 한국에서 자기한테 맞는, 왜냐면 눈은 그 시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국에서 안경테 가져오면 여기서 도수 맞춰서 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100불 이하도 할 수 있는데 안경테가 상당히 비싸요. 왜냐면 여긴 다 수입이야. 한국 것도 수입, 뭐 중국 것도 수입, 여기는 여기 공산품 없다고 보시면 딱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비쌉니다. 그래서 안경테 꼭 가져라는 거. 또 빠진 거 없나? 제가 꼭 하고 나면 자꾸 빠져요. 아, 통역관 꼭 쓰세요. 어저께 제가 말씀 안 들어갖고 글씨로만 써 놨는데 어디 주나 가나 이 한국말하고 영어하는 통역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냥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의학 용어를 아니까 그분들이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정부에서 통역비를 줘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약하실 때 응급실을 가든 어쨌든 힘들다. 그러면 통역관을 무조건 요청하세요. 코리안 그 트랜스레이터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냐면 돈 많이 들고 이민 오시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세금에 그런 게 다 포함되세요. 걱정 말고 여러분 통역관 꼭 쓰세요. 이제 다 됐나? 구급차, 저렴한 치과, 그다음에 통역관 쓰는 거, 안경테 가져오는 거, 그리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자꾸 빠뜨려서 인제 제가 써 놓고 조금씩 조금씩 컨닝하면서 해요, 인제. 도저히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프지 말고요.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 이 사랑 안에서, 제 영혼 안에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제가 사랑하면서 함께 해 줄게요.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은요.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함께요. 행복하세요. 늘 웃으시고요.